홍콩 대형 화재 참사로 최소 저 4명 사망 EBH 즉 9명 실종. 2025 마마 시상식 개최 논란. 홍콩 타이포구 웡푸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1월 26일 오후 2시 52분경 발생해 이 7개 동이 건물로 번졌으며 홍콩 당국은 화재 경보를 최고 단계인 5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 예정인 2025 메마 시상식 장소인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같은 도시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와 화려한 K-팝 축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메 시상식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K-팝 시상식 중 하나로 매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는 연말 음악 축제다. 한류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이 행사는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이래 마마는 K-팝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무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팬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고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생중계되며 매년 전설적인 무대가 탄생하는 곳이다. 이 시상식은 단순한 트로피 수여식을 넘어 K-팝 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아티스트들은 1년 내내 마마 무대를 위해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팬들은 투표와 스트리밍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지원한다. 음반 판매량, 디지털 차트, 글로벌 인기도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되어 수상자가 선정되며 이는 아티스트의 상업적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홍콩에서 개최되어 K-팝과 화권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몇 년간 팬데믹과 지역 갈등으로 위축됐던 한중 문화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기회였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서구 문화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K-팝이 더 넓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여겨졌다. CJNM은 홍콩을 시작으로 마카오, 광저우 등 대만 해협 지역으로 한류 콘텐츠를 확산시킬 계획을 세워왔다. 스트레이키즈, 아이브 여자아이들, 라이즈 앤 하이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제로베이스원, NCT 위시 등 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이 이미 홍콩에 도착한 상태다. 이들은 수개월간 특별 무대를 준비해왔으며 일부 그룹은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계획하고 있었다. 스트레이키즈는 홍콩 전통 무술 동작을 안무에 접목한 퍼포먼스를, 아이브는 홍콩 야경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무대를 준비 중이었다. 여자아이들은 광둥어 가사가 포함된 특별 버전 곡을 선보일 예정이었고, 라이즈는 홍콩 출신 멤버를 앞세워 현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주최 측은 주윤발, 양자총 등 홍콩의 유명 배우들을 시상자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는 K-팝과 홍콩 영화 산업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다. 주윤발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고, 양자총은 과거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어 양문화권을 연결하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홍콩 가수 몇몇 명이 특별 무대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며 K-팝과 칸토팝의 융합을 시도하는 실험적인 무대도 준비되고 있었다. 올해 콘셉트는 K-팝의 세계화와 국제 팬덤의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불꽃 효과와 화려한 조명, 대규모 폭죽 연출이 계획되어 있었다. 무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비주얼과 전통적인 아시아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특히 개막 무대와 피날레에서 대규모 파이로테크닉 쇼가 예정되어 있었다. 제작비만 수십억 원이 투입됐고 세계적인 무대 디자이너와 안무가들이 참여했다. LED 스크린은 총 면적 1,500제곱미터에 달하며 360도 회전 무대와 공중 와이어 시스템도 설치됐다. 음향 시스템은 최신 서라운드 기술을 적용해 5만 명 관중 모두에게 최상의 음질을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든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화재는 26일 오후에 시작되어 4개 동은 10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나머지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소방대원 수백 명이 투입됐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화재의 규모가 워낙 컸다. 건물 구조가 복잡하고 노후화되어 진화 작업이 더욱 어려웠다. 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인근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 타이포구 전역에 재난경보가 발령됐고 학교와 상업시설이 일시 폐쇄됐다. 홍콩 당국은 이를 대형 재난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건설회사 관리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며 건물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초기 조사 결과 불법 건축 자재 사용과 소방시설 미비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웡푸코트 아파트는 1980년대 건설된 노후 건물로 최근 몇 년간 안전점검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비상구가 막혀 있었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외벽 마감재가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어 불길이 빠르게 번져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시 전체가 슬픔과 혼란에 빠졌다. 희생자 가족들이 현장에 모여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으며 임시 연관실이 설치됐다. 홍콩 행정장관은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정부 건물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다. 공공행사와 축제가 잇따라 취소됐고 유흥시설들도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개장 전 묵념 시간을 가졌고 주요 기업들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시내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시민들이 꽃과 촛불을 놓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CJ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개월간 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추정 손실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수천 명의 스태프가 이미 현장에 배치됐고 장비 운송과 무대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조명 장비, 음향, 시스템 무대 세트 등이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공수됐으며 설치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됐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팬들이 티켓을 구매한 상태다. 일본, 태국, 필리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온 팬들은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했으며 일부는 이미 홍콩에 도착했다.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1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다양하며 총 판매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보험 처리 문제도 복잡하다. 일반적인 행사 취소 보험은 자연재해나 테러를 보상하지만 인근 지역의 화재 참사가 보상 대상인지는 불분명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CJENM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소 대여 계약, 아티스트 출연 계약, 방송 중계권 계약 등 수십 개의 계약서마다 불가항력 조항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각각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도시에서 화려한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방송사가 예능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다. 당시 일부 아이돌 그룹은 컴백을 연기했고 음악 방송도 축소 운영됐다. 방송 3사는 광고함 없이 추모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케이블 채널들도 오락 프로그램을 자제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업적 손실을 감수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상황도 그때와 유사한 윤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계획된 무대 연출이다. 불꽃 효과와 폭죽 화염 연출이 포함된 퍼포먼스를 화재 참사 직후에 선보이는 것은 극도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무대에서는 건물이 불타는 듯한 배경 영상도 계획되어 있었다. 특히 한 그룹의 오프닝 무대는 화염 기둥이 무대 양쪽에서 솟아오르는 연출로 시작될 예정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불꽃이 터지는 가운데 춤추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 이런 연출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CJENM은 긴급히 연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화재 관련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 감독과 연출진이 24시간 회의를 진행하며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퍼포먼스는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아티스트들이 며칠 안에 새로운 안무와 동선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조명 디자이너는 불꽃 대신 물과 레이저를 활용한 연출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영상팀은 배경 영상에서 모든 불과 연기, 이미지를 삭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행사 연기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급증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행사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사를 무시하고 시상식을 강행하는 것은 무감각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팬 커뮤니티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안전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팬들은 소방 인력과 구급차가 모두 화재 현장에 집중된 상황에서 5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여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 팬들은 음악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며 묵념으로 시작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과거 재난 이후 열린 자선 콘서트 사례를 언급하며 마마도 추모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음악 행사들이 사회 치유에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당시 브루스 스프링스틴, 폴 맥카트니, 레이디 가가 등이 참여한 자선 공연은 수백억 원을 모금했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또 다른 입장은 MAML을 추모 행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자제하고 희생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행사를 유지하자는 절충안이다. 규모를 축소하고 과도한 축하 요소를 제거한 뒤 추모의 시간을 포함시키면 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익금 일부를 희생자 가족 지원에 사용하고 개막식에서 묵념 시간을 갖는 방식이 제한된다. 일부는 시상식 대신 자선 콘서트 형식으로 변경하고 티켓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하자는 급진적인 제안도 내놓고 있다. 국제 팬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이미 홍콩에 도착한 해외 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티켓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멀리서 온 만큼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팬들도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다. 일본에서 온 한 팬은 SNS에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와 함께 MMA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태국 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미국 팬 커뮤니티는 CJEM에 공개 서한을 보내 투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화재 진압과 조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보와 의료 인력이 재난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찰과 소방 인력 상당수가 사고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병원들도 부상자 치료로 포화 상태다. 홍콩의 주요 병원 소 5곳이 화상호흡 환자와 연기 흡입 환자로 응급실이 꽉 찬 상태며 의료진이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면 추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의견도 나뉜다. 일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축제 개최가 무감각하다고 느낀다. 홍콩 언론들은 연일 화재 참사를 한면에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MAMA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한 홍콩 신문은 사설에서 도시가 애도 중일 때 축제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홍콩의 대표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메마 주최 측이 홍콩 시민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매는 K-팝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지역 갈등 이후 한류의 생명력을 입증할 기회였으며
확고한 미디어 앞에서 K-팝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위기 관리를 잘 처리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상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투명한 의사소통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도 크다. 참사 직후 화려한 행사를 진행하면 무감각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불꽃 효과를 남용하면 더욱 심각한 반발을 살 것이다. 언론의 압력도 만만치 않다. 연기하든 취소하든 진행하든 모든 결정은 도덕적 잣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은 K-팝이 상업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돌들의 이미지도 걸려 있다. 희생자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가운데 레드카펫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 안티팬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모 메시지를 전하고 기부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대중의 인식을 좌우할 것이다. 일부 소속사는 이미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티스트 개인의 SNS 활동도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SNS 게시물을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화려하거나 축하 분위기의 콘텐츠는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 E&M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에베이마 2025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기관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추모와 안전 투명성을 조화시킨다면 새로운 기준을 세울 기회다. 반대로 잘못 처리하면 엔터테인먼트와 사회적 고통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메마는 K-팝 세계화의 상징이며 강력한 라인업으로 홍콩에서 역사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아파트 화재 참사는 이 행사를 주최 측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대한 인간성 시험으로 만들었다. 모든 결정이 희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렌즈로 검토받고 있다. CJ E&M이 투명한 결정을 내리고 안전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행사를 진행한다면 MA만은 음악을 기리는 동시에 홍콩과 연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상처를 주는 모든 요소는 피해야 한다. 앞으로 CJ E&M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취소할지 연기할지 아니면 형식을 변경할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모금 활동과 추모 무대가 실행된다면 그 역시 주목받을 것이다. 이번 홍콩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K-팝 시상식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Claude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